이제 5분 책방 오늘 내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제목 기네요. 뭔 소리예요? 일단 처음에 저는 쓰러지는 모습이 으스러지는 또는 쓰러지는의 오타가 나온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쓰러지는의 뜻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이거는 유성처럼 쓰러진다는 것 자체가 부서져가지고 떨어진다. 없어져 버린다는 아니면 거나 작아진다. 그런 작아진다 의미죠.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누가 죽는 거죠? 연인인가요? 아니요. 연인은 아니고 일단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일단 주인공부터 좀 대단한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 주인공은 일단 스키 선수예요. 그래서 스키 선수다 보면 되게 뭔가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스키 선수로 일을 하다가 자빠지면 그냥 다리 부상을 입고 못 나올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게 주인공한테 딱 걸린 거예요. 주인공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어느 날 발을 한번 삐끗해가지고 잘못해서 꺾여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스키를 하면 무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스키를 그만둔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부터 자기는 이제 못 먹었던 음식들을 한번 먹어보자 싶어서 먹으려고 도대체 무슨 메뉴를 먹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딱 켰는데 리에의 맛있는 식사 일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블로그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약간 먹방 유튜버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이 가게 맛있다 이렇게 설명도 해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그 사람이 가는 입맛 스타일이 나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이제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우동집을 먹으러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뭔가 팬심이 있기도 했지만 뭔가 쉽게 다가가지 않는 스타일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리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그래서 21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나랑 동갑이다고 말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시련이라 사고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하루하루 그냥 음식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됐는데 리는 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진짜 죽을 운명 오히려 남자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여행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왜 같이 가냐 무슨 뚝딱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가 여명백식증이라는 걸 걸렸대요. 이제 100끼만 먹으면 이제 죽는 병이라고.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맞는데 이제 100끼를 먹으면 그걸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작가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라고 어차피 100끼만 먹으면 이제 죽을 거라. 100끼니까 하루에 3끼씩 하면 한 30일 있다 죽는다. 그런 그렇죠. 얘기죠. 한 달 한 달 정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되게 당황한 거예요. 그럼 왜 모르는 사람이랑 가냐? 친구랑 가면 되지 않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게 훨씬 낫다고. 그리고 내 친구면 같이 여행을 다니는데 너무 슬퍼할 거고 자기는 그런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 싫다. 끝까지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고요. 처음엔 주인공이 야 죽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해맑고 그냥 평소랑 다를 바가 없는 여자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처음엔 놀랐지만 뭔가 점차 걔가 하도 말하는 게 빠져들어서 어쩔 수 없이 둘이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정말 죽게 되는 걸 남자가 봐요? 그쵸, 보죠. 그건 너무 근데 가혹하네. 한 달이나 너무 정이 슬퍼요 들었는데. 이거. 진짜 제가 거의 너무 많이 울 슬퍼했어요. 뻔한 그런 스토리. 뭐 이렇게 병에 걸리거나 죽음을 앞둔 남녀가 만나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감정선이나 이런 게 되게 일본식이네요. 한국적이진 않아요. 그죠? 뭔가 스토리가 스토리 딱 자체가 일본. 되게 감상적인데 되게 화내는 포인트에 화를 안 내거나 감정이 확 터져야 할 때 안 터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영화를 보면은 아니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저 상황에서 저렇게 화를 안 내고 얘기한다고? 이게 우리 민족처럼 화끈하고 잘 끓고 이런 민족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감미롭긴 한데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일본 문화 자체가. 통찰력은 있잖아요. 되게 배경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통찰력은 있는데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떤 면이 제일 좋았어요, 이거? 뭔가 감정선이 잘 드러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너무 밝을 줄만 알았던 리의 모습이 점차 죽음에 가까워지니까 슬퍼하고
그러니까 티 내진 않는데 이제 막 이 호텔 같은 데 남자와 보면 헤어지는 게 슬픈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얘네들은 사랑이었나요? 사랑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 도움을 주는 관계였던 그냥 것 같아요. 우정에 가까웠어요? 우정과 확장에 가까운 관계예요? 네. 근데 왜 유성이란 말을 썼을까 이해돼요? 유성처럼 쓰러지는. 유성이 뭔 줄 알아요? 그 너의 이름은에서 봤는데 유성이라는 게 뭔데요?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유성이 다 떨어지니까 죽었다고 막. 별똥별이죠. 떨어지는 거죠. 근데 유성이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별이 죽은 거잖아요. 별이 하늘에 있어야 아름답지. 땅에 있으면 돌이잖아요. 별의 죽음, 유한성. 그 다음에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화석이 돼버린 거죠. 그 생각하면 별이 너무 슬프잖아요. 별이 하늘에 있다가 떨어져 있는 거. 그리고 그게 사람한테 굉장히 파격적으로 되게 슬프고 아픔을 주는 거죠. 유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객체의 시각으로 볼 때, 아, 예쁘다, 소원 빌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큰 희생적인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소원을 빌어야 되는 거죠. 별의 입장에서는 나의 죽음이죠. 근데 아름답다고 보는 것도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은 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남의 일처럼 네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이 유한한 시간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 마지막 모습을 내가 이 여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렇죠. 둘이 성격은 잘 맞아요? 완전 그 극과 극이어서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주인공은 한 번의 시련과 고통을 겪어서 뭔가 좀 차분한 스타일이고 차가운 스타일이라면 여자는 되게 해맑고 그냥 완전 우리가 아는 약간 그런 디즈니 공주 만화에서 같아요? 나오는 디즈니 공주처럼 그런 밝고 따뜻하고 개구쟁이. 개방적인 여성이에요. 또 낯선 사람이 어떨 때는 되게 편할 때가 있어요. 나를 잘 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고 나를 잘 알아서 상대가 뭔 얘기를 할지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었던 게 자기가 이제 죽음을 받아놨으니까 가족들과 주변 애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친구들도 분명히 슬퍼할 거고 가족들도 슬퍼할 거고 오히려 어색하고 그냥 우는 시간만 많을 거지. 그냥 리는 그 여행을 하는 목적이 내 마지막 순간을 기록으로 남고 싶기도 하고 정말 행복하게 끝을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했대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했잖아요. 의미 있는 행복. 그러니까 고통을 극복한 행복이니까. 내 마지막을 그냥 눈물바다로 보내고 싶지 않나 하는 마음은 되게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그게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이런 게 좀 자기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나 친구랑 가면 그런 거를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나 친구는 죽음이라는 걸 선고를 받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나를 낯설게 느껴서 뭔가 위로를 해주려고 한다거나 막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짜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가장 명대사가 있다면 명대사? 인간이 인간하고 만나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고 백일 백식? 백식여명. 백실여명? 백시여명이에요? 근데 그런 말도 이제 먹는 거잖아요. 먹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교감하고 단지 음식만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하고 시간을 나누니까 그게 의미 있는 식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명백식. 여명백식이에요? 백식여명이 아니고 여명백식이라는 걸 하면서 서로에게 깊은 대화를 해요? 밀도 있는 대화를 그쵸.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리는 되게 해맑게 두렵지 않다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난 미련 없이 잘 보낼 것 같다고. 죽음이 두려울까요? 또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죽음을 받아들인다든가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도 이런 어린 나이에 심지어 21살밖에 안 된 아깝다 사는 게. 고작 그러니까 죽음은 21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삶이란 대비된 개념으로는 두려울 수 있죠. 살고 싶어서.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책 읽으면 항상 그랬어요. 죽음이 왜 두렵기만 할까? 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영면에 든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잠이 드는 거. 그러니까 매일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이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이 살겠다는 의지는 사람이 붙어있는 한 다 알고 있다고. 이 작가는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유성처럼 근데 쓰러지는 우리가 모습. 여기 나온 내용이 뭔가 서로의 극과 극을 채워주는 남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뭔가 전체적 배경은 밥을 먹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이 박씨만큼 일본인도 밥을 되게 자주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올 그렇죠. 만큼 그 되게 정도잖아요. 도시락도 하고 정성 있는 되게 부분이 많아요. 되게 기본적이지만 이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이지 않다. 좀 일상적인 행복이 죽음에 앞둘 때 가장 그게 그립다고 하더라고요. 일상적으로 웃고 가족과 얘기하고 과일 까먹고 수다 떨고 이런 게 가장 그립다고. 그래서 일상성을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삶의 유한성을 얘기하니까 우리 일상에서 행복해라.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길어요? 맛있는 음식 소개도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 따로 소개는 안 해줘도 뭐 이름 같은 건 알려주죠. 이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쓰여진 이유가 뭐예요? 그 감정선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두껍냐고요, 네. 책이 왜? 아니 근데 그렇게 막 두껍진 않아요. 애초에 스토리가 무겁고 주인공 스토리도 만만치 않은데 여주인공 스토리가 더 그 확장되니까 당연히 스토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주인공 스키 선수는 이 여자애한테 마음을 열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다 거절했다가 근데 마음을 열다가 결국은 얘가 쓰러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르게 마음이 다치진 않아요? 오열해요. 처음으로 감정선을. 오열하고 끝나요? 그렇군요. 어느 것하고 다를 거 없는 그냥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사는 거가 더 원래 두려운 거거든요. 죽는 거만큼 두렵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해봐요? 사는 거 두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되게 일상적인 일인데 갑자기 두렵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런가? 뭐 그런 건 있어요. 뭔가 평소에도 잘하던 일이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 한번 안아버리니까 뭔가 하려니까 두려운. 두려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걸레질하는 것도 두렵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낯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집에서 계속 안 나가니까 희귀고물이 돼가지고 나가는 게 두렵다. 햇빛이 무섭대요. 지날 때 만나는 고양이가 무섭고. 이게 사람이 한번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그 편안함에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학교에 많이 가지 않는 아이들이 문제시 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자기 안 좋아한다고, 아이들이 자기를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학교를 몇 번 빠지다가 이제 학교를 안 다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다녀서 피해서 좋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근데 결국은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때는 차라리 많이 까지고 넘어지고 다치면서 이렇게 스스로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내가 여기 적합하구나 이런 거를 이 돌멩이가 깎아지는데 그 돌멩이 자체가 깎아지는데 아주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만 센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애들은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좀 낮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꼰대 같지만 선생님 시대에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온당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무조건 내보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부모가 좀 허용하잖아요. 그래 상처받으면 안 되지 이렇게. 사람이 상처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상처를 안 받아서 망하는 경우가 많죠. 나는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그런 상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으면은 피드백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한테 받으면 돼요? 상처를 안 받으면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상처 없는 피드백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예요, 정보. 상처는 정보다. 과자를 먹어봐야 이 과자가 나한테 입맛이 맞는지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취향을 알게 되잖아요. 그 취향과 상처와 정보가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안 받고 싶어요?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누구한테요? 엄마한테요. 엄마한테 받았어요? 상처를요? 상처를 받아가지고 피드백이 많이 높아졌나요? 그래서 남이 뭐라 하든지 뭐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뭐라 해도 뭐 상처받지가 않아요. 하도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뭘 하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요. 매사가 그래요? 별걸 뭘 받아가지고. 뭐 아니라는 대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선생님은 민서 엄마를 알잖아요. 그 정도는 상처 아니지 않나요? 상처 주나요? 아니 뭔가 아닌 것처럼 넘기려고 하지만 디스인. 그런 게 많아요. 그럼 민서는 어때요? 민서 같이 디스 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뭐 그렇게 막 상처받은 말을 안 하는데 뭐 자꾸 맨날 얘기 꺼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제 얼굴 보고. 잘못했다 그래? 그건 농담 아니에요? 농담 반 진담 반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상처 받았어요? 아니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제목이잖아요. 한마디로 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제목 얘기하고 저 한마디 하잖아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뭐 있는 줄 알았어 지금. 뭐지? 아, 내가 어째. 유성처럼 쓰러지는 모습을 지켜볼 운명이었다. 두 남녀의 다 각각 다른 성향의 안타까운 스토리. 각각 다른 남녀의 안타까운 스토리. 평점은요? 5점 만점에 5점. 그렇게 높아요? 예, 되게 재밌게 읽었고 여러 번 읽었어요.